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이죠. 네. 그러니까 2일 날 형기 피습을 당하고 한 보름 만에 네네. 당무를 복귀를 했어요. 네. 당무 복귀 일성이 너무 섬뜩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들이받아가지고 뭐 우리말로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네. 그런 꼴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좀 중언부언하더라고요. 계속 지난번에도 퇴원 연설도 그 증오의 정치 부분이 처음에 시작도 했고 중간에도 있고 마지막도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도 딱 명쾌하게 이렇게 연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발언이 좀 중언부언 됐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제일 섬뜩한 대목이 이겁니다. 주어가 생략됐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으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펜으로도 죽이려고 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칼로 죽이려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특히 이제 이래경이라는 자 아시죠? 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전 그런 어떤 이 전력 때문에 이 주저앉힌 이래경이라는 자, 그 다음에 낙검수의 김용민이라는 자, 이런 자들이 아주 대놓고 인터넷이나 SNS에 윤 대통령이 사주했다. 범인을 사주를 했다. 배후다. 뭐 막 딱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와중에 피해 당사자가 나서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죽이려 했다라는 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당시에 정권의 검찰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어가 이재명이가 좀 쫄았나? 주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어를 넣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내가 걸려들 수가 있겠다 그랬는지 주어가 없이 로도 법으로도 뭐 칼로 죽이려 했다는데 누가 죽이려 했냐?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걸 싹 빼버렸네요. 빼버렸죠. 하지만 그러나 하도 그 일각 좌파들이나 개딸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사주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와중이니까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거봐라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선전선동이다. 선전선동이죠. 예. 누가 보더라도 아산에 사는 그 67세인가요? 예. 그 정도 연배. 김모 씨가 공인중개사가 누구 사주를 받아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자기 확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죠. 예. 경찰이 그걸 또렷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사실 저도 불만이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음모론을 양산화하는 것을 제1야당 대표란 자가 총선을 앞두고 음모론을 선동을 한다? 야, 총선에 지금 써먹으려고 그렇죠. 바람을 계속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점잖게 들이받았더라고요. 예, 기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누가 죽여요? 제가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요? 그럼 국민이요? 하면서 이제 망상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정치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점잖하게 답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대표 답지 않다. 그래도 격이 다르잖아요. 이 대표 답다와 이 대표 답지 않다라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것처럼 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는 나오자마자 나오면서 첫 일성이 아까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은 정치라는 게 살려고 또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다. 네네. 그런 이유는 이 정치에 있어서 서로 이 공존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하나도 안 내놓으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독식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또 윤석열 정부 그래서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는데 독식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게요. 제가 지금 딱 들으면서 하는 생각은 반사.
거울 반사다. 독식을 하려고 하는 건 이 당의 문제잖아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겁니다. 지금 15일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와 경쟁하던 그런 전 총리, 전 대표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해야 될 얘기는 분명히 이겁니다. 당의 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공천. 지금 자꾸 사천 얘기가 나오고 비위가 있는 자기 측근들을 감싸는 모습이 지금 있었잖아요. 병상에서조차. 예. 그러니까 투명한 공천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해야 될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심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통합에. 예.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공천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원칙과 상식 탈당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냥 싹 한마디 하고는 깔아뭉개 돼요. 딱 그 안에 내포되는 게 이겁니다. 아이고 고맙다. 나가줘서 고맙다. 이거죠. 예. 어쨌든 망상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언론 그 백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회 같은 거 끝나면은 네네네네. 그걸 딱 중단해 버리겠다고 선언했네요. 그거 이제 이유는 뭐냐? 네. 이게 총선까지는 중단하겠는데 이 경호가 강화됐다. 기자들이 무슨 자객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기자들을 못 믿겠으니까 백브리핑을 중단하겠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질문하면 답변할 거리도 없고 뭐 할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중단 이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민주당 출입 기자들도 대표를 거의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한마디도 안 하니까.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이다 했잖아요. 무슨 예. 일만 있으면 0.5초도 되지 않았고 SNS에 다 뭐 이 자기 얘기하고 그런 게 사이다다 뭐 하는데 최근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스타일을 보면 나한테 불리한 얘기는 절대 난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총선은 사실상 욕 먹어야 돼요. 왜? 네. 아니 어떤 정당도 사실 물갈이를 해야 되고 물갈이를 하려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유 난 원칙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날 비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입 꾹 닫으라 그러죠. 입을 꾹 닫았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게 사실 좀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하죠. 기자들이 쫓아서 묻는데 그걸 대답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말진들을 풀로 해서 한 명만 딱 해서 이야기를 듣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철회해버리고 더군다나 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이잖아요. 백풀도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경호 이제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이크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경호랑 마이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말하기 싫으니까 아예 언론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 말을 또 바꿨어요. 아이고 이거 백브리핑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도 대선 때도 네. 그 오피스 누나가 눈에 확 띄네 이 말을 해놓고 그렇죠. 그게 아주 문제가 되니까 당분간 백브리핑 중단하겠습니다. 중단.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재명이도 본인도 살려고 보니까 지금 조금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친명이고 뭐고 좀 쳐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거리 네. 서울 강서 당 대변인 하는 강선우인가요? 그 네. 지역에 공천 예비 후보 등록하겠다고 해갖고 그렇죠. 공천을 신청을 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유보해버렸고 그렇죠. 현근택이 이거 안 되겠어. 예. 너무 이게 성희롱 논란이
커져가지고 이차가해 잘못하면 논란이 커졌죠. 김부선이가 또 나오게 생겨서 해가지고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은 이제 용도 폐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 김홍걸이 원래 삼남이잖아요. 건 이호 여사의 네. 유일한 지금 저기죠 아들이죠. 예.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 김홍걸이 국회의원 된 게 사실 문재인이 고마움의 표시였거든요. 그렇죠. 문재인이 당시에 호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막 이럴 때인데 바로 김홍걸이 옆에서 에스코트를 하고 네. 5.18 가서 함께 무릎 꿇고 이러면서 문재인이 김홍걸한테 은혜의 보답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줬는데 자 이재명은 이겁니다. 문재인의 기억과 문재인의 라인과 문재인의 사람들과 문재인의 보답은 나 알 바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김홍걸이가 이낙연이가 DJ 정신을 계승하겠다니까 DJ 정신 그렇게 함부로 팔지 말라 또 그렇게 또 카바를 쳐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은 호남을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한총련 쪽으로 가려고 해요. 한총련으로. 예. 전대협에서 이제 한총련으로 갈아달라고. 갈아타려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강의원이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의원이라는 자가 원래 한총련 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남대 학생회장. 한양대. 아니에요. 저기입니다. 한양대에서 저기를 했어요. 한총련 의장 선포식을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전남대 저기 총학생회장이었고 그다음에 정의찬이가 남총련 의장으로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양쪽이 지금 그 당시 한총련을 완전히 장악했던 시기였는데 그렇군요. 이 강의원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지금 사무총장에서 대표가 됩니다. 어디에 더민주혁신회의. 네.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완전 홍위병들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친명 홍위병들. 그다음에 진교훈이라고 강서구청장도 사실은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배출했다라고 선전을 해요. 그리고 이 자들이 완전히 정말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성명서 내고 이재명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했잖아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지금 갑자기 대표가 됩니다. 강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이번에 내가 저기 안 한다. 선거 안 뛰어든다. 얘기를 해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역 50%는 날려야 된다. 그리고 호남에 새로운 세력이 전부 다 가야 된다. 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50%는 다 호남이잖아요. 거의 이 그렇죠. 당이 핵심이. 그러니까 호남의 자기네들 세력, 즉 한총련 세력으로 깔자. 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일부 그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옛날 동교동계라든지 혹은 그런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이 계보도 필요 없다. 나는 새로운 세력으로 나의 친이대를 깔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현근택이는 그동안 서울대 병원에 병상에 있으면서도 현근택은요 했는데 근태기는요? 현근택 지키기가 도대체 이거 너무 좀 무리하다고 본 건가요? 그러니까 현근택이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그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가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석주랑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 A 여성 피해자 A 여성의 이름을 그냥 언론에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여성 무슨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보호해 주다간 불똥이 김부선으로 튄다. 맞아요. 그런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앞에 좋은 일보다는 악재들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선거법 관련한 병리병이냐 준연동형이냐 이런 문제도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사법부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이가 1심이 제가 볼 때는 위중교사 이런 부분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속도가 달라요. 속도감이.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져요, 보면. 그리고 재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건 대개 사정이고 거의 그분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나 지금 아파서 못 나갑니다. 연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재판 못해요? 라고 바로 그 재판부가 얘기를 했고 여러 어떤 징후가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 분위기들이 지금 감지가 됩니다. 김영 재판에 유정교사 했던 그 캠프, 대선 캠프 상황실장 두 사람도 바로 구속영장 발부해갖고 수감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수감이 됐죠. 그리고 채널A 사건에 최광욱 전 의원도 1심에 무죄 받았던 걸 항소심에서 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1,000만 원 빠방 때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욱 항소심도 사실상 1심의 무죄였기 때문에 저희 무죄가 될 것 같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그 항소심에서 사실 번복하는 예가 전체적으로 숫자에서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안 때립니다. 뭐 200~3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이러거든요. 그렇죠. 세게 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증거인멸, 뭐 교사 이걸 그러니까 구속 수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그 형이 재판 방해와 관련된 사법 방해와 관련된 데서 중요한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을 시킨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1심 재판에서 실형 때리고 법정 구속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건 아무래도 당 대표니까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가만은 하겠지만. 그러나 1심 재판이 그렇게 늦어질 가능성도 적고. 지금 이 김용 재판에서 유정교사 두 사람 그 형량 때린 거 보면은 이재명 실형 받는 것은 거의 뭐 100%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재명과 관련된 이 수사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증교사가 많이 나오는지 정말 또 추악한 그런 몸부림처럼 보여져요. 자기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5명인가 지금 몇 명인가 되는데 본인은 상대를 제거 안 하면 불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더 이상 내놓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위기를 닥쳤을 때 정치 지도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2006년도에 9일 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나오면서 아주 짧은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의 상처로 이 나라의 정치의 그런 반목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화학과 치유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인 사람이 자기가 음모론을 양산을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저는 전 세계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세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